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거상이 되어 돌아온 도망간 노비. 옛날 조선시대 후기에 봉이라는 젊은 사내가 있었다. 봉이라는 사내는 몇 년 전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의주에 나타나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청나라와 의주를 오가며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청라에서도 주에서도 만상 중에 최고의 만상이 불리울 만큼 수완이 뛰어난 훌륭한 상인이 되었다. 명수, 자네, 상단은 어찌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구만. 이 사람아, 우리 상단이 일이 잘 된 건 다 봉이 자네 덕 아닌가.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자네가 이 한양에 온다는 연통을 받고 내 처가 며칠 전부터 음식장만 한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 봉이와 명수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차려진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자네, 이번에 좋은 일로 한양에 왔다지? 관련이 있는 몇몇 사람만 아는 일인데 그걸 자네가 어찌 알고 있는 건가? 그때 방문이 열리고 명수의 부인 소란이 들어왔다. 그동안 잘 지내신 건가요? 부인께서 걱정해 주신 덕에 저는 무탈하게 잘 지냈지요. 잠시 인사를 드리러 들린 것입니다. 두 분 오랜만에 만나셨으니 즐겁게 대화들 나누세요. 저는 이만 안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소란이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자네 덕분에 이번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남겼다는 소리는 들었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큰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리기 위해 당상관이 자네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겠나? 공이라고 할 것도 없다네. 그저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이번에 자네에게 내려질 상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나? 짐작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거절할 생각이네. 아니, 자네,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받으면 양반의 신분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역관 지위를 받으면 중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난 그저 내 두 발로 자유로 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 이대로가 좋네. 역관을 하면 나라실에 묶여야 하니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첩지를 받아 공명첩 양반이 된다. 한들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공명첩을 사려고 중앙관료에게 뇌물까지 준다고 하던데 자네는 왜? 자네도 양반이 되고 싶은 건가? 내가 첩지를 받으면 그 공명첩을 자네에게 주면 되겠구만.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네. 됐네, 이 사람아. 자네가 공을 세워받는 상을 그것을 내가 왜 받겠는가? 자네는 양반이 좋은가? 이 상단의 주인이 좋은가? 양반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좋기야 하겠지. 하지만 양반이 놓고 상인 노릇은 할 수 없네. 지금은 그냥 돈 많은 상인으로 살겠네. 자네도 돈 많은 상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게는 왜 발이 묶여 살려 말하는 건가? 나도 자네처럼 공을 세워 양반이 될 수 있다면 난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 내가 누리는 자유는 나만의 것이 아니네.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자유롭게 다녀야 하네. 그것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아쉬워. 그렇게 약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약조를 꼭 지킬 것이네. 자네, 아직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건가? 우리 부인과 짜고
노비 신세인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자네를 내 부인에게 파는 방법으로 자유를 주다니 지금 생각해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니 그 아씨 덕분에 명수 자네와 일이 좋은 벗이 될 수 있었지. 그렇지. 다 그 여인 때문이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군. 거짓골로 나타난 자네가 뜬금없이 부인을 찾아와 많은 양의 인삼을 준비해 놓으라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지지 않았나. 솔직히 그땐 자네가 미친놈인 줄 알았네. 그런데 자네 말만 듣고 부인이 그 많은 인삼을 사들이지. 뭔가 내가 부인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말렸었는데 하지만 부인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 그야 당연히 자네보다 자네 부인이 장사에는 더 소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거야말로 있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제 쫄딱 망했구나 싶었었는데 내가 그리 생각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그 많은 양의 인삼을 살 사람이 이 땅에서 누가 있겠는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 인삼.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며칠 후 자네가 다시 나타나 그 인삼을 우리가 사들인 가격의 2배 이상을 주고 가져갔지. 그렇게 가져간 그 많은 인삼을 전부 랴에 팔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도 자네는 보통 내기가 아닐세. 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뛸 만큼 흥분이 된다네. 명수의 말을 듣고 있던 봉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나는 그저 말만 던졌을 뿐 그 일들은 모두 명수 자네와 자네 부인이 해낸 일이네. 됐네? 이 친구야. 우리 오늘은 골치 아픈 일 다 잊고 술이나 거하게 마셔보세. 그날 밤 두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며 보냈다. 다음 날 봉이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어지러운 머리를 깨우기 위해 정자로 나갔다. 봉이는 정자에 올라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명수의 부인 소란이 봉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제야 일어나신 거예요?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을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왔네요. 소란이 봉이가 있는 정자에 올라와 앉고는 넋두리하듯 말을 했다. 제 서방님께서는 아직 이불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계시네요. 명수 그 친구가 보기보다 술이 좀 약하네요. 그런데 윗분은 언제 만나 뵙는 거예요? 명수 그 친구가 벌써 말을 전한 겁니까? 제 서방님께서 아는 일을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며칠 내에 찾아뵙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쉴 생각인데 염치 없지만 그동안 신세 좀 져도 되겠습니까? 아예 우리 상단에 자리를 잡으신다고 해도 저는 좋으니 언제까지든 편하게 지내시면 된답니다. 봉이는 소란이게 감사하다 말하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는 말을 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내음이 예전에 영호가 시와 학문을 익힐 때 맡았던 그 향기를 생각나게 하네요. 봄이 오면 아씨와 정자에서 책을 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봉이는 옛 생각이 났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리움이 가득 묻어나는 표정으로 말을 했다. 혹시 영호가 씨의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영호기가 행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영웅이는 그 누구보다 상단을 잘 이끌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겠지요. 시라면 분명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봉이 만상에 그곳은 고향이 아닙니까? 영희도 당신이 만상이 된 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좋아할 겁니다. 제게 고향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호가 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욕만 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영호가 씨를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여 영호가 씨가 누군가의 부인이 되어 있다면 봉이는 생각하기도 싫은지 뒷말을 잇지 못했다. 영옥이가 시집을 갔다면 제게 소식을 전했지요. 그러고 보니 영웅이도 정기를 한참 넘겼으니 원녀 아는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호가 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고우실 거예요. 이제는 영기의 노비도 아닌데 아직도 영웅이를 아씨라 부르는 거예요? 진짜 노비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전하시네요. 저는 죽어도 영호가 씨의 노이 봉일 뿐이에요. 문서나 신분 따위는 제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삶은 영호가 씨가 준 것이니 영호가 씨가 바라던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영옥이가 자유롭게 살아달라 말한 건 영옥이 본인에게도 자유로워지고 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소라는 그 말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명수의 집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봉이와 명수는 정자에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소란이 모르는 사내와 함께 다급한 듯 남편 명수를 찾았다. 여기 계셨군요. 부인,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라도 났어? 소란이 잠시 봉이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남편 명수를 바라보고 말을 했다.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소란에 난처한 듯 표정을 알아챈 봉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면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우리 집에 자네가 들어서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없네. 부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서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야 셋이 낫지 않겠어.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소란이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제가 영희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소란의 입에서 영기의 이름이 나오자 놀란 봉이가 소란에 물었다. 영호가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혹시 영호가 씨가 시집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영웅이가 시집을 간다면 어찌 하시게요? 소란의 말을 들은 봉이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영웅이가 강제로 시집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집을 강제로 가다니. 대방어른이 그 마을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영호가 씨가 시집을 간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대방어른이 영호가 씨가 원하지 않는 혼처라도 잡으신 건가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말을 전한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온 사내를 바라보며 소란이 말을 하자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상단에서 일하는 덕만 대수의 아들 봉이란이다요. 덕만 행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냥 행수가 아니라 대행수 있대요. 대행수? 행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 상단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인지는 어서 말해보게. 대방어른이 지금 관아에 잡혀 계십니다. 팔봉의 말을 들은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대단한 대방어른이 관아에 잡혀 계신단 말인가? 봉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 내다 말을 잊었다. 그런데 영호가 씨가 강제로 시집을 간다는 건 또 뭔가? 대방어른은 양반 흉내를 내서 관에 잡혀간 거고요. 마을 현감이 영옥 행수님 보고 자기의 첩이 되면 대방어른을 풀어주겠다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대방어른이 양반 흉내를 내서
현감이 대방어른을 옥에 가두었고 대방어른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영호 씨를 실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 것이 맞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요. 제가 전하려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요. 그럼 자네는 영호가 씨가 보낸 건가? 아닙니다요. 영호 행수는 자신의 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뿐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제 아버지인 덕만대 행수. 이렇게 해서 영옥 행수 몰래 저를 보내셨습니다. 한양에서 상단을 운영하시는 영웅 행수의 벗이라 관보다 높은 지위 있는 관료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를 급하게 보낸 것입니다요. 제가 당장 영옥이에게 가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봉이가 말을 하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말문을 닫고 봉이만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할 것이니 명수 자네와 부인은 이곳에 남아 그 일을 처리해주게. 상대는 현감일세. 자네가 가서 뭘 어찌하려 하는가? 맞아요. 우리가 현감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제가 가서 재물을 좀 쥐어주고 잘 구슬려 볼게요. 현감이 영웅이를 진짜 첩실 드리려는 속셈이 봉이 만상에 가셨다가 더 크게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목숨줄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대방어른과 영호가 씨를 꼭 구할 것입니다. 소란의 간곡한 만류에도 봉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값비싼 물건들을 몇 가지 챙겨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값비싼 물건도 필요 없을 겁니다. 영호가 씨의 상단에도 재물이라면 차고 넘치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무 해주면 되겠는가? 일단 내가 들 곳이 있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팔봉이 저 사해를 쉬게 해주게. 이를 보고 돌아오면 바로 길을 떠날 것이네. 봉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문 밖을 나섰다. 그리고 한 시즌 정도가 지나서 다시 돌아왔다. 이복의 팔봉이. 어서 길을 떠나도록 하세. 예, 알겠습니다요. 이복의 봉이 보태가 질투인지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현감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네. 봉이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옥이가 있는 고향으로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 시각 영옥의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의 현감이 찾아와 추궁을 하고 있었다. 김봉만, 네가 지은 죄목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양반 사칭죄. 중에서도 미 다스리는 죄가 어찌 감히 천한 신분으로 한 신분도를 무시하고 양반 흉내를 낸 것이야. 현감날이. 제가 양반님 내 흉내를 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전부터 내 놈이 비단 옷을 입고 양반 흉내를 내며 다니는 것이 눈에 거슬리던 터였다. 하지만 가진 게 많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동안 그냥 넘어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설마 집안에서 정관까지 쓰고 있었을 줄이야. 김봉만, 네 놈은 나라의 법도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놈이 정자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증인은 차고도 넘친단다. 현감날이 어찌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동안 바친 재물이 부족해서 이러시는 거라면 지금 바치는 것보다 곡절은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놈 재물이 탐이 나서 이러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 놈이 딱 자기고. 그럼 제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내가 네 놈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다시 한번 말해줄 터이니 잘 새겨듣거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나이 마흔 너의 여식을 내가 거둬들이려 한다.
그러니 내 놈의 여식 영기를 내게 실로 보내거라. 그리하면 내 놈의 죄를 더는 묻지 않을 것이야. 현감날이 나리의 말처럼 제 여식은 올해가 지나면 20살이 되는 원입니다. 그런 아이를 첩으로 거두시라이요. 현감날이 걔는 한참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 여식의 부족함을 다 알고도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거두주겠다는 것이 아니냐? 제식을 시집 보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원가 될 때까지 그냥 두겠습니까? 제 여식, 마음을 준 정인이 있다면서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위와는 절대 혼인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소인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놈이 장사수완이 좋아서 현명한 사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장사머리 말고는 머리가 놈이 확실하구나. 그래, 얼마나 버티는지 두보자. 현감이 김복만개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고는 돌아갔다. 현감이 떠나자 김복만 혼자 중얼거렸다. 4명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내 딸 영옥이 저 구렁이 같은 현감께 보낼 수는 없지. 저 현감놈이 영옥이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옥이를 첩실들인 다음에 우리 상단을 통째로 빼앗을 속셈인 게 분명해. 재물에 눈이 먼 애비 때문에 평생을 외로이 자란 우리 딸 영가이. 애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지켜주마. 김봉은 그렇게 혼자 다짐을 했다. 한편 봉이는 밤새 쉬지 않고 길을 서두른 탓에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봉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팔봉이에게 말을 했다. 팔봉이, 자네는 지금 상단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수에는 한상에서 사람이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게. 같이 상단으로 가시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사정이 있다네. 나는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자네는 어서 서둘러 주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팔봉이 서둘러 상단으로 들어가 덕만대 행수를 찾았다. 때마침 마당에 있던 덕만대수는 기대에 찬 눈빛을 하고 아들 봉이를 맞이했다. 아버지, 왔어요. 봉아, 어서 오거라. 그래, 소란이가 뭐라 말하냐? 일단은 주막에 가보셔요. 주막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높은 분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한 것이야? 높은 분으로 보이지는 않던데요. 뭐라고? 지체 높으신 분이 오셔야지 별 볼일 없는 놈이 와봐야 뭐해? 혹시 지체 높으신 분의 신이라도 받아온 건가? 그건 잘못. 하지만 한양 상단에 주인이 보낸 자이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덕만대 행수와 아들 봉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영옥이 다가와 말을 했다. 아재, 봉이와 무슨 이야기 중이야? 나도 아재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는데. 연기의 등장에 놀란 덕만대 행수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스레를 며 말했다. 아니, 별일 아니야. 일을 하나 시켰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혼을 내고 있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영웅이가 날 왜 찾아왔을까나? 팔봉이, 너는 어서 네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예, 아버지. 봉이가 자리를 떠나자 영옥이가 덕만 대수에게 방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아재, 내가 현감을 찾아가 만나볼게. 영우가 대방어관 근처에는 신말라 하셨잖아. 아재, 나 하나 살자고 아버지를 그곳에 계속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네가 정말 현감의 첩이라도 되려고 거길 찾아가겠다는 거야?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할 거야. 현감이 정말 너를 첩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현감이 데리고 있는 여인이 한둘이 아니야. 현감은 너를 이용해서 우리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야. 그자의 속셈을 너도 알잖아. 아버지가 그곳에 잡혀가신 지
벌써 보름이 넘었어. 아버지 연세에 계속 그곳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내가 한번 방도를 찾아볼 테니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봐. 아재,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에게 다른 방도는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그곳에서 모시고 나오는 일이야. 덕만행수는 영우에게 간절하게 소리치듯 말했다. 나에게 딱 하루만 시간을 줘. 영우가, 제발. 덕만행수의 말을 들은 영옥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였고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아재, 내일이 지나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고맙다. 영웅가. 방을 나온 덕만행수는 봉이가 기다리고 있는 주막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주모, 여기 나를 기다리는 사이는 어디에 있는가? 방 안에 있으니 들어가 보시구려. 만대행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덕만대수는 방 안에 있는 봉이의 얼굴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는 봉이 아니냐? 덕만행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봉이, 네가 어찌 이곳에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영옥이가 시집도 안 가고 버티다 이런 사이에 인한 건데 하필이면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덕만대행수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봉이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를 한양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날부터 영웅이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열병에 시달렸었다. 영호가 씨가 그리 많이 아팠으니까 말도 말아라.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영옥이가 잠결에 봉인의 이름을 부르지 뭐냐. 영호가 씨가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대방 어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다시 찾으러 사람을 보내려 했었다. 그런데 영옥이가 그 소식을 듣더니 아픈 몸을 이끌고 대방 어른을 찾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소란이와 짜고 너를 보내준 것을 대방 어른께 말씀드리고 너를 찾지 마라 달라 애원했다. 너를 절대 찾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웅이는 안간힘을 쓰고 다시 일어나 상단일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했지. 이제 겨우 다 입고 괜찮아졌는데 영웅이가 너를 보면 또 힘들어질 것 아니냐. 봉아,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덕만대 행수의 말을 들은 봉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제가 바보 같고 미렸나요? 이제야 왔네요. 봉이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네가 왜 이곳에 온 거야? 봉이가 말한 사람이 진정 너인 거냐? 예, 제가 맞습니다. 봉이의 대답을 들은 덕만대수는 크게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정말로 다 끝이구나. 영기가 일감을 찾아간다 했으니 대방 어른이야 풀려나겠지만 우리 상담과 불쌍한 영기는 어째. 덕만대 행수는 자포자기라도 한 듯 혼자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호가 씨가 현감을 찾아간다이요? 너도 영욱이의 심성을 알잖아. 대방 어른을 계속 저리 계시게 할 수는 없으니 영욱이가 자신을 희생하려 하는 거지.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렸으니 이젠 다 끝난 거야. 말수, 현감이 대방 어른을 가둔 사정을 제게 자세히 말해주세요. 덕만대 행수는 봉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현감은 대방 어른이 뒷돈을 챙겨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현감과 술자리에서 대방 어른이 상단을 영웅이에요. 말을 하신 모양이야. 현감이 그 얘기 듣고 난 뒤로 좀 이상해졌어.
영웅이에요 보내더라. 하지만 대방 어른이 매파를 돌려보냈지. 그때부터 현감이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상단에 이를 회방 놓기 시작하더군. 현감의 온갖 방에도 대방 어른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대방 어른이 양반 흉내를 낸다며 사죄로 잡아가두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런데 대방 어른은 왜 양반 흉내를 낸 거예요? 대방 어른은 예전부터 보란 듯이 양반들 다 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더 좋은 물건만 쓰던 분이었어. 하지만 대방 어른이 혀는 물론이고 양반들 태지 뒷돈을 챙겨주고 있었으니 이 마을 양반님들 중 어느 누구도 뭐라 하는 이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현감이 그걸 빌미로 삼아 대방 어른을 잡아간 거지. 대방 어른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신물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잘 알았습니다. 덕만행수. 제게 좋은 방도가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방도가 있단 말이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말해보거라. 덕만행수가 상단의 대행수 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대행수. 현재 대방 어른께서 상단에 안 계시니? 지금 상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덕만 대행수 있네요. 그래, 대방 어른이 상단에 안 계시는 상황이니 내가 상단의 책임자인 건 맞아. 만약에 대수가 현감께 만나자고 말하면 현감이 대수를 만나줄까요? 내가 만나자고 하면 신이라서 만나준다고 할 것 같은데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대방 어른을 잡아가기 전부터 상단을 자기랑 함께 운영하자고 했었거든. 잘 되었네요. 그럼 당장 저랑 함께 현감을 만나러 가시죠. 현감을 같이 만나러 가자고? 당연히 저랑 같이 가셔야지요. 제가 현감을 만나야 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무슨 방도인지? 금고는 현감이 있는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도착한 덕만 행수는 현감께 시간을 내달라 청했다. 현감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고 봉이와 덕만 행수는 현감을 만나러 들어갔다. 대행수, 자네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사람이구만. 나를 찾아온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송구합니다, 나오리. 김복만 대방이 전리되고 나서부터는 상단에 제가 할 일이 많아져서 좀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왔으니 됐네.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우리 다 잊어버리. 앞으로 우리는 함께 상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영욱 행수가 끝까지 처지 않겠다. 버티면 어찌합니까? 그건 걱정 말게. 주변에 보는 눈들도 있고 해서 내 가능하면 그게 집을 실로 드리려 한 것이네. 하지만 그 방이 안면가. 그 집의 아비를 양반 사칭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야. 사칭죄, 아면 대방 어른을 노비로 만들어 재산을 몰수하겠단 말입니까? 어디 그뿐인가. 매를 맞거나 강제 노역을 할 수도 있지. 현감과 덕만행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봉이가 입을 열었다. 현감나리께서는 아주 좋은 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의주에서 상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름은 봉이라 합니다. 다들 저를 만상이라 부르고 있지요. 만상이? 아면 의주상인? 자네 같은 거상이 이런 변두리에는 어쩐 일인가? 이복의 덕만행수 벌써부터 이런 거상을 내게 소개시켜주는 건가? 봉이가 만상일지도 몰랐던 덕만행수는 봉이의 말을 듣고 입이 쩍 벌어져 현감이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저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랬었나? 우리 마을 출신이 만상이 되었다니 자네에게 큰 상을 주어야겠어요.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청나라를 오가며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의주 상인이라고 다 만상이 불리는 것도 아닌데 만상이 불릴 정도면 자네 상당 규모는 내 안 봐도 알겠네. 현감은 봉이와 친분을 쌓기 위해 입에 발린 말들을
주저없이 꺼냈다. 그렇다면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연을 생각한다면야 내가 무슨 일이든 못 도와주겠는가. 어서 편히 말해보시게. 대방 어른을 잠시 만나고 싶습니다. 자네 지금 김복만 말하는 건가? 예, 김복만 대방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분에게 빚을 진 것이 있어서 그 빚을 갚으러 찾아왔는데 대방 어른이 이곳에 있다지 뭡니까? 무슨 빚을 졌길래 그러는 건가? 제가 아비의 노름 빚 때문에 대방 어른의 노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 철부지 여식을 대신하여 제가 매를 참 많이도 맞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몇 번씩 매를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봉이의 말을 들은 현감은 한 표정을 지었다. 그자가 그리 나쁜 사람인걸 나는 진작에 알아보네. 자네분이 풀릴 수 있게 내가 도와주지. 어서 나를 따라오게. 내가 그 몹쓸 놈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세 사람은 김복만이 갇혀있는 옥사로 향했다. 잠시 후 김복만이 갇혀있는 옥사 앞에 다다른 봉이는 복만을 보자 대뜸죽 엎드려 큰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현감은 노이 나간 표정으로 봉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인어른,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친 봉이가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는 봉이 아니냐? 네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야? 제가 이제서야 주인 어른께 진 빚을 갚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가 내게 진 빚은 없다네. 빚은 네가 우리 집을 떠나던 그날 다 갚은 것이다. 아닙니다. 영우가 씨가 주인 어른을 속이고 소라나 씨에게 저를 팔았다고 했을 때 영우가 씨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주인 어른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를 반 돈은 영옥이 다 주겠다고 약조했다. 영옥이가 너를 보내고 아무런 돈도 받지 않은 것은 영옥이가 받지 않은 것일 뿐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네 아비가 내게 진 빚은 그때 다 없어진 것이다. 봉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상단으로 가보거라. 그리고 영옥이 데리고 이곳을 떠나가라. 영우가 씨와 떠나라니요? 네가 이곳에 다시 온 것을 보니 너 또한 영옥이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게지. 너희가 서로 정이 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봉이 영희에게 이 못난 애비는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게. 김복만의 말을 들은 봉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리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노이 나간 표정으로 지켜보던 현감이 어리둥절해하며 봉이에게 물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김만이자에게 자네를 괴롭힌 빚을 하지 않았나? 예, 제가 분명 그리 말을 했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봉이는 현감에게 기다리라 말하고는 품속에서 첩지, 공명첩을 꺼냈다. 그리고 현감께는 첩지를 건네고 김복만께는 공명첩을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주인님, 제가 진 빚을 이제야 갚게 됐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시지요. 봉이는 내 첩지를 보고 있던 현감에게 말을 했다. 현감 나으리, 그 첩지를 다 보셨다면 지금 당장 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방 어른은 양반 신분이니 말입니다. 아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자네가 공명첩을 부당하게 구한 것이 아닌가? 분명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첩지, 제 상단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꽤 보여드린 것은 당상관 받은 첩지를 보여드린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 입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닐세. 내가 김복만 대방을 잠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네. 지금 그 오해가 다 풀렸으니 김복만 대방을 당장 풀어주도록 하지. 여봐라.
어서 이 문을 열고 김복만 대방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거라. 관할을 나온 김복만. 봉이는 함께 김복만의 집으로 갔다. 해질 무렵 도착한 김말의 집 마당. 그때 마침 영옥이가 나와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영옥이는 아비 김복만을 보자 크게 놀라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봉이를 보고는 김복만 봤을 때보다 더 크게 놀라며 소리를 꺄 지르고는 안채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영옥이 모습을 본 김복만, 봉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 봉이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영옥이 처 있는 안채로 향했다. 그리고 영옥이의 방이 보이는 마당 한켠에 서서 불이 켜진 영옥이의 방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영옥아 씨가 원하던 대로 자유로이 살았어요. 제가 청나라 말 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덕분에 청나라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며 재물도 제법 모았어요. 방 안에서 봉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영옥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근데 왜 이제야 온 거야? 아씨, 지금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안 들려요. 근데 왜 이제야 온 거냐고. 뭐라고요? 안 들려요? 봉이가 안 들린다며 다시 묻자 영옥이가 답답했는지 방문을 열고 봉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근데 왜 이제 온 거냐고? 돈도 많이 벌었다며? 그럼 더 빨리 왔어야지. 아씨가 이지라 했잖아요. 자유롭게 살아달라 하시기에 오면 안 되는 줄 알았지요. 봉이를 매섭게 노려보던 영옥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영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다. 봉이, 네가 언제부터 내 말을 그리 잘 들었다고. 필 그 말 잘 듣고 난리야. 뛰어들어가 영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가 보고 싶어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장가도 안 간 거야. 그러는 아씨는 왜 여태 시집도 안 간 거예요?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종달새처럼 이야기를 하던 영옥이 봉이의 말을 듣다 잠이 들었다. 봉이는 잠이 든 영옥이를 동안 바라보다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김복만이 봉이와 영옥이를 방으로 불렀다. 봉이, 자네가 우리 부녀를 구해준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영옥아 씨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네가 공명첩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사정은 어찌한 것이야? 얼마 전 청나라와의 교역을 성공시킨 공을 인정받아 한양에서 당상관의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양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영호가 시의 법과 거래를 하며 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방 어른의 사정을 알게 된 것도 당상관의 상을 받기 위해 한양에 있는 동안 그 상단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구만. 자네가 귀한 것을 나에게 넘겨주었으니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자네에게 줘야겠지. 봉이 자네, 우리 영옥이 어찌 생각하는가? 김복만의 갑작스런 질문에 봉이와 영웅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사실 자네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네. 자네가 떠나고 영옥이가 다시 말을 안 들으니 이 기회에 자네가 영웅이를 데리고 가줘야겠네. 어찌하겠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떠나면 상단은 어찌하시려고요? 내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상단을 내게 물려줄 거라 생각한 거냐? 이 상단에는 너보다 더 일 잘하는 덕만대 행수가 있질 않느냐? 그러니 너는 상단 걱정일랑 말고 봉이랑 같이 떠나거라. 대방어른
저같이 미천한 놈이 진정 따님과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미하다. 자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가 무엇으로 나를 구했는지 잊은 건가? 아버지, 감사해요. 영호가 너의 정인 봉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화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봉이와 영웅이는 홀리를 치르고 의주로 건너갔다. 그리고 청나라와 의주를 오가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